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뭐 나이 들면 닳는 거지 하시는데 오늘 저희는 그 생각 조금 넘어서요. 그 관절 속 염증, 이게 핵심이라면서요.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리할지 그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관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닿는 게 아니고 관절 안에 생기는 만성 염증이요. 그게 통증이랑 병 진행을 끌고 가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의 고리, 이걸 끊을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정보들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역시 연골 얘기였어요. 그 뼈 사이 쿠션 역할 하는 거요. 근데 혈관이 없어서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다. 이게 참 치명적인데. 근데 이게 단순히 닳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연골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이걸 약간 침입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시작해요. 특히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부드러운 막, 활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아, 활막이에요. 네, 그때 이제 인터로킨 1베타니 뭐 TNF-알파니 하는 염증 신호 물질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MMP13 같은 연골을 직접 부수는 효소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 그럼 점점 더 나빠지겠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기계적으로 손상되고 염증 생기고 그 염증이 연골 파괴를 더 빠르게 하고 이런 악순환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닿는 병, 이게 아니라 염증성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아, 염증과의 싸움이다. 관점을 확 바꿔야겠네요. 근데요, 아프면 솔직히 움직이기 싫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인데 자료들 보면 다들 운동이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진짜 관건이겠어요. 뭐는 피하고 뭐는 해라. 딱 나뉘던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충격은 줄이고 근육은 키우자. 이거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피하라고 하는 운동들은요. 무릎을 너무 깊게 굽히거나 충격이 팍팍 가는 동작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깊게 앉는 스쿼트, 런지, 또 등산 중에서도 특히 내리막길, 그리고 점프하는 운동들. 이런 건 체중의 몇 배나 되는 부담을 확 주니까 염증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아, 내리막길도요. 생각 못했네요. 네. 반면에 평지 걷기나 수영 같은 거요. 수영도 근데 자유형이나 배영 위주로, 평형은 조금 부담될 수 있어서 네, 그건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실내 자전거도 좋은데 안장 높이가 중요해요. 페달 맨 아래에 있을 때 무릎 살짝 굽혀지는 정도. 그래야 부담이 덜 가거든요. 이런 운동들은 관절에 큰 부담 안 주면서 허벅지 앞쪽 근육, 그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그걸 튼튼하게 해줘서 무릎을 딱 잡아줍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아, 그럼요. 그냥 TV 보시면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 쭉 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누워서 다리 들기.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도 아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증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운동이랑 같이 식단 관리. 이것도 염증 조절을 되게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무슨 염증 스위치를 끄는 음식이 있고 켜는 음식이 있다면서요. 같은 거. 여기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이 몸 안에서 염증을 끝내는 물질, 뭐 레졸빈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죠. 오, 염증을 끝낸다니 신기하네요. 네. 저 블루베리나 녹차에 많은 폴리페놀, 브로콜리의 살포라판, 그리고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오일에 있는 올레오칸탈 같은 거요. 이런 항산화, 항염증 성분들이 염증이랑 싸우는데 힘을 보태줍니다. 그럼 피해야 할 건 뭐죠? 반대로 설탕이나 흰빵,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 있죠. 이런 건 몸 안에서 최종 당화 산물 AGS라고 하는데 약간 몸속 끈적한 찌꺼기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튀김이나 가공육에 많은 트랜스 지방, 또 오메가6 지방산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염증에 기름 붓는 격이니까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아,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은요? 그거 많이들 드시던데. 아, 그거요. 자료들에서도 효과 논란이 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개선, 특히 체중 관리, 이게 진짜 여러 자료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냥 무릎 부담 줄이는 거 그 이상이라고요? 아, 그럼요.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 1kg만 줄여도요. 걸을 때 무릎에 가는 하중이 3에서 4kg 정도 줄어요. 와, 1kg에 3, 4kg이요? 네, 만약 5kg 빼면 걸을 때마다 쌀 한 포대,
그러니까 한 15에서 20kg 짐을 덜어내는 효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방세포 자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염증 물질을 막 분비해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 아, 진짜요? 세포 자체라요? 네. 그러니까 살을 빼는 건 물리적인 부담도 줄이지만 몸 전체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직접 도움이 되는 거죠. 와,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지팡이 짚으실 때는 덜 아픈 쪽 손으로 짚으시고 계단 오르내릴 때는 오고나지 내지하건. 그러니까 오를 땐 건강한 다리 먼저, 내려갈 땐 지팡이랑 아픈 다리 먼저. 이 공식 기억하시면 편해요. 오거나지 내지하건. 네. 그리고 신발은 쿠션 좋은 걸로 신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생활 습관이요. 양반다리나 쪼기려 앉는 거, 이런 좌식 생활이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주거든요. 가능하면 의자, 식탁, 침대 쓰는 입식 생활로 바꾸시는 게 무릎 건강에는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을 보니까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점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그냥 닳는 게 아니라 염증과의 싸움이다. 이 본질을 이해하는 거. 둘째는 충격 줄이고 근육 키우는 현명한 운동. 셋째는 항염증 식단 챙겨 먹는 거. 그리고 넷째는 체중 관리랑 올바른 생활 습관. 이걸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좀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받아들이지만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관리하면 통증도 줄이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바탕으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다른 염증 유발 요인들은 또 없을까? 이렇게 좀 더 넓게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